일단 말을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4개의 다른 존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선택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배열이 없다 보니까 선택은 기본적으로 항상 동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좀 쉽게 숫자 4개를 준비를 시켜두고 여기서 선택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1부터 4까지 서로 다른 수 4개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가 좀 뭐 할 거냐면은 중복을 허락하여 딱 3번을 선택을 해볼 건데, 여러분의 도움을 좀 얻어볼게요. 여기 한번 3번을 선택을 해볼 건데, 자, 유서가 여기서 하나만 골라줄래? 3? 네, 3 고르는 걸 하자. 자, 그럼 3을 이쪽으로 뺄 거야. 여기는 내 장바구니야. 내 바구니야. 여기에 원래 마트 진열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들 중에서 3을 내 장바구니로 옮겼어. 근데 이게 원래 콤비네이션일 때는 재고가 이제 없죠. 내가 3을 내 장바구니에 채웠으면 3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H일 때는 이게 다시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내가 마트 진열대에서 얘를 내 장바구니로 옮기자마자 옆에서 직원이 3을 또 채워주는 거야. 왜? 중복을 허락할 선택한 거니까 다음에 3을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괜찮아? 자, 또 가볼게. 승현아, 여기서 하나만 골라줄래? 3 또 골라도 괜찮아. 아무거나. 3? 그래, 3 또 골라보자. 자, 3 또 골랐어. 내 장바구니를 끌고 들어왔다. 이게 콤비네이션일 때는 그냥 사라지는 거지만은 H일 때는 그 즉시 직원이 옆에 와서 재고를 하나 더 채워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연아, 여기 숫자 하나만 골라줄래? 3 빼고 2? 좋다. 자, 2 한번 가져와 보자. 2를 내 장바구니에 채우고 얘는 일단 재고가 사라졌지.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자. 내가 선택을 더 하니 안 하니? 이제 내 선택은 끝났지. 그럼 옆에 재고를 더 채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끝내볼게. 자,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과정을 보면은 1, 2, 3, 4 중에서 3을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재고가 채워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3을 선택을 해서 또 가져왔는데 그 즉시 재고를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를 선택해서 가져오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이 모두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좀 볼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는 총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한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6개 중에 선택을 한 거야. 이 6개가 왜 나왔냐면은 처음에 4개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몇 개를 더한 거야? 몇 개를 더해서 뒤에. 이 2개가 뭐냐면은 3번의 선택 중에서 1번을 빼서 더해준 거야. 그래서 총 6개가 준비가 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3번 선택한다라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6개 중에서 3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얘가 콤비네이션을 하면은 6시 3으로 계산이 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 수치적 확인 괜찮아? 이해됐니? 괜찮아? H는 이거야. H는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진열대에 있을 때 내 장바구니에 넣자마자 옆에 또 생기고 넣자마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N 더하기 R 마일로 일반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의 재고만큼 그 중에서 R번을 선택을 하시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일반화시키면은 NHR의 계산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 괜찮니? 이해가 됐으면 곧바로 좀 발전을 시켜볼게요. 이제 좀 개수를 늘리고 상황을 좀 바꿔볼게. 이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발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완두콩을 좀 준비를 해보자. 서로 같은 완두콩이야. 여기 완두콩을 7개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 완두콩 7개를 서로, 이것 좀 중요하거든?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을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바구니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왜냐면 C든 P든 H든 파이든 말이 서로 다른 N개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N으로 좀 시작해 볼 건데 3개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 바구니를 그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잖아. 자,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그리고 서로 다른 바구니니까 여기에다가 A, B, C라는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자, 이 바구니는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서로 구분이 되는 거야. 뭐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완두콩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주하나 이들 중에서 A 바구니에 몇 개 넣을지 한번 선택해 줄래? 3개? 좋다. 그럼 3개를 여기에 넣자. 여기에 3개 넣었어. 자, 다혜야, 여기 남은 것 중에 B 바구니에 몇 개 넣을지 선택해 줄래? 2개? 좋다. 그럼 2개 넣고 2개는 당연히 여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3위가 일단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3개의 다른 바구니에 모두 이렇게 3위로 담겼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좀 상황을 좀 바꿔볼게. 내가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을 거야.
빈 바구니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거야. H 문제를 읽는 거의 포인트는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을 때 빈 바구니를 허용해주면 그게 H로 읽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빈 바구니 허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몰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몰빵이 가능하다는 거는 바구니를 선택할 때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숫자를 좀 바꿔보면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내가 7개 중에 6개를 여기에 채우고 여기에 1개를 채우고 여기에 0개를 채울 거야. 610 괜찮아? 이거를 이제 뭘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면은 바구니를 그리는 건 조금 번거로우니까 요 바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서로 다른 바구니, 서로 다른 공간 3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는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1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되겠지. 세 공간을 나눌 거면은 바는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갈라주면은 6, 1, 0이다 볼 수 있겠지. 근데 사실 0은 없는 거니까 0이라는 숫자를 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게 이 바인데, 이 바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서로 다른 바구니 중에서 뭐죠? n마일 친 거죠. 근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r마일. 그래서 결국 이제 둘 중 하나로 이해할 건데 n마일로 보고 r이 있을 수도 있고 n으로 보고 r마일일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지금 선택을 총 몇 번 하는 거야? 선택을 총 몇 번 하는 거야? 선택을 총? 완두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완두콩 7개를 다 바구니에 넣는 거니까 각각 물어봤을 때 7번 선택한 거지. 그죠? 각각의 바구니를 7번 선택했는데 그럼 바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마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바구니가 3개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 2개가 n마일개가 확정이 됐고 r은 지금 몇이죠? 완두콩 7개니까 7개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일반화시켜 볼게요. 이 그림을 일반화시키면은 완두콩 7개와 바 2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 바가 2개인 이유는 서로 다른 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가 2개만 있으면 되니까. 따라왔어? 그럼 이제 이것을 앞에서 배운 무슨 순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NHR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일부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n마일과 r을 확인해서 총 몇 개야? 7개가 있는 걸 확인했지. 이 7개 중에서 이제 배열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좀 들어와봐. 이 상황을 완두콩 7개에 바 2개에서 9팩을 때려주고 이거를 몇 팩 몇 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7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괜찮아? 요거를 마지막으로 뭘로 바꾸면 될까? 요걸로 바꾸면 되겠죠. 잠깐 바꿔볼게요. NCR 표현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n팩을 n마일 팩으로 나누고 r팩으로 나눈 게 이 표현이 될 수 있겠지. 자, 콤비네이션 바꿔보자. 몇 C가 되죠? 몇 C가 될 거야? 9C가 되겠지. 자, 9C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R을 몇으로 보면 돼? 7이나 2로 보면 되겠지. 자, 봅니다. 9C7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일반화 시켰을 때는 서로 다른 완두콩, 다시 같은 완두콩 7개랑 바 2개에 한해서 총 9개를 배치를 해놓고 여기 있는 같은 7개와 같은 2개를 이용하여 갓순열 계산을 먼저 해줬습니다. 근데 이 갓순열 계산의 형태를 보니까 결국은 조합의 형태로 바꿔서 9C7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이걸 다시 한번 일반화하면은 이 9가 뭐가 되겠어? n-1 더하기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R.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수치적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수치적 확인제 1, 2, 3, 4를 통해서 요 4H3을 먼저 보여드렸고 이걸 일반화시켰을 때 서로 같은 개체들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을 때 자, 핵심은 뭐다? 바야, 바. 이 바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고 이해한다? n마일개 나온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r마일이 n마일개 나온다 이해하고 r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갓순열로 넘어온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서 이 계산법을 일반화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이 정도 이해는 좀 필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복조합을 처음 공부할 때 이 계산법을 그냥 좀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우리가 수치적 확인을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 이걸 이해하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계산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요 유형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형광펜 혹은 빨간색 준비할게요. 이 중복조합을 대표하는 평가원에서 아주 좋아하는 원형의 문제가 뭐냐? 방정식, 부등식에 강조해 놓으세요. 얘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아래에 있는 함수의 개수는 보통 4점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방정식, 부등식으로 좀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예시들은 뒤에 좀 문제가 많이 있을 테니까 페이지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텝 1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부터 볼까요?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표 유형당 하나씩만 풀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당연한 말이죠. 이 항이 4개인 식을 n제곱 한다 해서 자연수가 들어오셨고 이거를 전부 다 전개했을 때 나오는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로 물었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항, 그러니까 전개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으로 돌아와서 분배 법칙을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항 정리의 개념과도 연관이 되는데, 자, 분배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저기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라는 이 식을 갖다가 몇 덩어리를 늘여놓는 꼴이 되냐? n 덩어리를 늘여놓는 꼴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양을 갖는 식을 총 n덩어리 늘여놓겠다라는 게 거듭제곱의 의미가 되겠죠. n덩어리 일단 괜찮아? 자, 그래서 분배를 한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 서로 다른 4개의 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올려주는 거죠. 여기도 뭔가 하나 픽을 해서 올려주고 전부 다 식 덩어리에서 하나의 항씩 픽을 해서 올려준 다음에 그들을 모두 곱셈 처리해서 항을 꺼낸다라는 게 분배 법칙이었죠. 이게 분배 법칙인데, 자, 그럼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게 이 n개의 식이 있을 때 그럼 내가 이 서로 다른 4개의 항이란 걸 일단 인식했지. 그럼 일단 4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를 선택했어, 그지? 그럼 그 다음에 x를 또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내가 x를 좋아하면 x를 계속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c가 아니라 h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의 식이 있으니까 이 선택을 몇 번 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 n번. 그래서 얘를 그냥 일반화시키면 4hn의 계산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그 자체가 돼요. 왜냐면 이게 덩어리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동량도 옆에 없으니까 바로 4hn이 되는 건데, 자, 이 결과값이 일단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콤비네이션 바꿔주면 된다. 자, 아까 배웠던 거 한번 가볼게요. 좌우 더해서 하나만 빼주면 되는데 콤비네이션 올려주고 그 뒤에다가 n을 그대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했을 때 얘가 3 더하기 n, c, n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뒤에 n인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요. 고1 때 배웠던 거 있죠. 이 3 더하기 nc는 뭐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왼쪽에다 오른쪽을 빼서 그냥 여기에 3을 배치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같은 의미니까 편한 대로 표기를 해주고, 자,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던 왼쪽과 오른쪽 개승 표기법 다시 가볼게. 여기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의 존재를 좀 확인해 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식을 팩토리얼 걸어서 분자에 올려줍니다. 자, 그것을 왼쪽에다 오른쪽 뺀 식, 지금 n이 나오겠죠? 그 식으로 한번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얘가 C일까 P일까? 이거는 P의 계산이죠. 여기까지만 나누면 이게 P인데 오른쪽에 있는 식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콤비네이션의 계산이 됩니다. 이 결과의 숫자가 20이라고 배웠으니까 여기에 20이라는 등식을 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 들어가자. 3 더하기 n팩을 n팩으로 나누면은 약분했을 때 분자에 몇 덩어리가 살아남을까? n 더하기 3, n 더하기 2, n 더하기 1까지 있겠지. 이거 약분을 머릿속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약분했을 때 분자에는 n 더하기 3부터 3개의 인수를 살릴 수 있고 n부터는 전부 다 약분해서 날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여전히 6이 있을 테니 3팩 6 분모 써주고 20이다. 자, 넘겨주면 바로 120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20이라는 숫자 이거 많이 봤죠? 654라는 숫자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얘를 6으로 봐준다면 n을 바로 3이라고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히 마지막에 이거 3차 방정식 전개수 푸는 사람 없겠지? 이거는 전부 다 자연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을 소인수분해서 빨리빨리 자연수 n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얘가 실수 n이면은 방정식 조립제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자연수 n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소인수분해서 n을 빨리 찾자라는 의미야. 여기까지 기본 문제였어. 괜찮아요? n은 3이었으니까 정답 1번 확인해주고, 자, 다음 유형 넘어갑시다.
자, 유형 1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복조합의 유형을 볼 때 가장 원형이 되는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경우 맨 뒤에 나오는 외적 상황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이라고 이해해도 일단 괜찮아. 부정방정식 고1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정수해를 갖는 유형이 되겠고,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51번. 자, 이제 도구 바로 들어간다. 이게 뭔가 방정식이 나왔잖아. 방정식이 나왔으면은, 문자가 여러 개 있고 방정식이 나왔으면은 H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 H로 결국 마무리를 할 건데 항상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무언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자, 뭐가 보장돼야 되냐?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보장이 돼야 돼. 자, 의미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 몇 이상이라는 거죠. 0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0 이상이 돼야 되냐? 0이라는 건 빈 바구니를 허용했다 안 했다? 허용했다. 아까랑 똑같이 빈 바구니 허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숫자를 아예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빈 바구니 허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문제에서 의미 아닌 정수라고 바로 발문이 나오면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바로 H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자. 여기 서로 다른 문자 3개가 있는데 더해서 10이라는 거는 뭔가 오락실 같다고 생각해봐. 이제 오락실 가서, 옛날엔 그 오락실 가서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두드리는 오락기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 종류가 다른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어떤 버튼이든 한번 누를 때마다 숫자 1을 정립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누르든 총 몇 번만 누르면 되겠어? 10번만 누르면 되겠지. 내가 만약에 이 버튼을 좋아하면 중복을 할까 얘만 10번 눌러도 되는 거니까 이걸 말로 읽으면은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번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냥 3H10이 바로 나옵니다. 얘가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 M이 되겠죠. 계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배웠던 대로 앞뒤로 더해주고 1 빼주면 12가 나오겠고 뒤에는 10을 유지합니다. 자, 6 곱하기 11이 될 테니까 M은 일단 66이라는 숫자가 확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풀이법이고 그 다음 또 갑니다. 여기 양의 정수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 그냥 지금 다 정리하고 들어갈게.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고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고, 혹은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던 3의 배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양의 정수 처리하는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말이 뭐냐면은 XYZ라는 문자가 자연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연수 발문입니다. 자연수라는 거는 X가 몇 이상이란 얘기죠. 1 이상이란 얘기죠. 자,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죠. 여기가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얘를 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0 이상으로 바꿔주면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X가 아니라 X의 동생 X'을 좀 불러올게요. X를 갖다가 X 문자의 동생 X'에다가 1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가 1 이상으로 세팅되어 있을 때 이 X' 더하기 1도 1 이상일 테니까 내가 방금 불러온 X의 동생 X'은 몇 이상으로 세팅되는 거야? 0 이상으로 세팅되겠죠. 이런 거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X' 더하기 1을 갖다가 X로 봐주면은 X'이라는 의미 아닌 정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풀이법이 됩니다. 나머지 문자도 똑같이 바꿔주면요. 자, 여기 이따 X, Y, Z 자리에 전부 다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변에 10이 있었겠죠. 자, 1이 3번 나왔으니까 넘겨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우변에서 7로 바뀌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이제 이 방정식에서는 이 문자들이 자연수야,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H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3H7로 바로 계산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3H7 계산을 해주면은 9C7로 바뀔 테니까 자, 4, 9, 36 이렇게 해서 이 n값도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36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66 더해주면은 정답은 102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양수, 음수, 짝수, 홀수를 전부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53번도 보고 가자. 자, 53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자의 종류는 서로 다른 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읽다가 일단은 의미 아닌 정수라던가 자연수가 나오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현재 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들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1 이상에 해당하는 문자들이겠죠. 네, 그들이 나와 있는데 순서상을 구하라 했고요. 저 부등식부터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3 이상이고요. 9 이하야. A, B, C, D 좀 이따가 쓸게.
3부터 9까지는 숫자가 전부 다 다른 정수지. 이걸 잠깐만 좀 빼보자. 자,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6도 있고요, 7도 있고요, 8도 있네, 9도 있네. 자, 그래서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가 나오셨어? 7개. 자, 이거를 봐야 됩니다. 부등식일 때는 서로 다른 정수가 일단 몇 개가 준비가 돼 있냐를 읽어봤더니 7개의 서로 다른 정수가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그 사이에 문자 4개를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문자를 이제 쓰도록 할게요. 이 부등호에 등호가 붙어있을 때는 그냥 얘를 보고 고난도 문항이 아닌 이상 H풀이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말을 이제 표기를 좀 해볼게요. 이 3부터 9까지 서로 다른 7개의 문자 중, 숫자 중 중복을 허락하여, 자, 중복을 허락하는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을 선택하는 얘기가 되죠? 4번을 선택만 할 겁니다. 자, 방금 뭐라 했어? 뭐만 한다고? 선택만 하는, 이게 핵심이야. 선택만 하겠다라는 거는 4가지 숫자를 선택해서 배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안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배열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배열을 안 한다라는 거는 자동 배열입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자, 예준아. 예준이가 2명이네. 예준아.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 아무거나 선택해줘. 아무거나. 중복해도 괜찮아. 숫자 아무거나. 4번 한번 선택해볼까? 4, 5, 5, 6? 괜찮다. 자, 그럼 4, 5, 5, 6 내가 일단 선택만 4번 했죠. 선택하는 순간 누가 A가 되죠? 4. 그치.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어. 자동 배열이야. 내가 선택만 하면은 배열은 출제자가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이해한다? 자동 배열이다. 자동 배열이라는 건 배열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오직 선택만 하겠다 해서 이게 H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그럼 풀이는 그냥 7H4가 되겠죠. 7H4 할 건데 자, 근데 이때 이대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가 아닌 정수가 보장돼야 한다 했지? 의미 아닌 정수가 보장돼야 한다 했지? 일단 그것까지 좀 보고 가볼게. 자, 의미 아닌 정수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요거 배운 대로 표기는 해야 되니까 A 친구들을 전부 다 동생 프라임을 이용해서 더하기 1로 좀 표기를 해볼게. 그럼 여기를 전부 다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1로 한번 채워볼게. 여기까지 채워주고 나서 이제 양변 모든 변에다가 1씩 빼서 넘어와 주면은 2 이상이 되겠죠. A' 맞죠? B' 맞죠? C' 맞죠? D' 맞죠? 마지막에 8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프라임 동생들은 0 이상이 되겠죠. 괜찮아? 0 이상을 왜 보장을 해주는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대로 풀든 이대로 풀든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2, 3, 4, 5, 6, 7, 8이라는 서로 다른 7개의 숫자 중에서 4번을 선택하는 건 똑같죠. 근데 왜 A, B, C, D가 아니라 프라임 이화될까? 문제 풀 때. 뭘 허용했으니까?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자, 중복을 허용했다라는 거는 빈바구니를 허용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관점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자연수란 글자가 들어왔을 때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의 기본 형태를 받았을 때는 그 범위를 나열을 합니다. 범위를 나열하고 몇 개의 숫자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기부터 이제 등호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54번도 한번 보고 갈까? 자, 부등식 문제인데 저 왼쪽에 경계가 없고요. 문자는 2개만 준비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의미 아닌 정수 아주 좋습니다. 확인이 되면서 H를 바로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져가 주면 되고 이때 이 3이 아니라 3 이하죠. 그럼 이게 의미 아닌 정수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H를 바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준비된 서로 다른 2개의 문자 중에서 3 이하니까 3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엔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0까지. 이거를 모두 더해주면은 풀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콤비네이션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4C3, 3C2, 2C1, 1이 됩니다. 요거는 이시정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일단 이게 1차원적인 이해가 될 수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푸는 것도 문제가 없긴 한데, 얘가 좀 길어지면은, 우리 이따가 좀 배울 건데, 얘가 좀 길어진다고 치자. 그러면은 무슨 법칙을 떠올려주면 편할까? 하키스틱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따가 배울 거야, 2교시, 3교시에.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대로 더해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이게 3 이하일 때는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게 30 이하일 때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30 이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부등식의 기본 유형을 부등식으로 받았을 때 방정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부등식이 들어와도 이걸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계속 더하는 건 조금 계산이 곤란하므로 방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냐? 지금 두 문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옆에다가 친구 한 명 더 데려오면 됩니다. Z를 데려온 다음에 이거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Z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은 4가지를 계산했어요. 2H3부터 2H0까지 4번을 계산했어요. 이제 방정식을 보고 이해를 하자. 내가 이 방정식에서 2H3으로 계산하겠다는 거는 Z를 몇으로 봤다는 얘기일까? 숫자? 0으로 봤다는 얘기겠죠. Z가 0이면요. X 더하기 Y는 3이라는 방정식이 되니까 Z가 0일 때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EH는 XY 중에서 2번 선택이라고 이해하면은 Z가 1일 때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게 한 번 선택한다? 그럼 Z가 2였겠죠? Z가 2였던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저 Z가 만약에 3이 되면요, 넘어가서 0이 되니까 2번 중에서 0번을 선택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등식의 기본 유형을 저렇게 받았을 때 옆에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부등호를 등식으로 바꿔서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바로 갑니다. 몇 H 몇이라고 쓰시면 될까? 몇 H 몇이다? 3H 3이다. 3H 3만 써주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몇이죠? 5C3이죠. 10이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들을 4부터 다 더해도 10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가 더 간단한 계산으로 보여?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등식의 기본 유형을 받으면요. 이게 아마 문제의 시작은 아니고 보통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조건들을 다 쳐냈을 때 부등식이 하나 내려온다라면 그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54번 유형에서 이제 방정식 바꾸는 것만 배워봤고요. 다음 유형 함수의 개수 만드는 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함수 문제는 56번을 통해서 1학년 개념을 좀 총정리할게요. 자, 56번 문제 봅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 수학과에서 함수의 개수 세우는 게 그 교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복습할 예정이고, 자, 현재 정의역과 공역이 XY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역, 공역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함수 세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 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발문 있는 거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옆에다 1대1 함수의 뜻 쓸게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같지 않다면은 거기에 따라 나오는 함수값도 같지 않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1대1 함수고, 참고로 여기에 두 번째 조건, 공역이 치역이다 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것은 바로 1대1 대응 함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같은 말로 역함수 존재하는 조건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1학년 기준을 좀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다조건. 정의역의 원소 2명이 있을 때 이 정의역의 원소의 대소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x2가 더 크다고 봤을 때는 함수값 fx2도 더 커야 된다. 물론 이게 역방향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여도 같게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 크고 작음에 따르는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선택하던 거 떠올려 보면은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선택한 다음에 내가 배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배열은 누가 해준다? 내가 아니라 출제자가 해준다. 그래서 나는 선택만 하면 된다. 그래서 only 선택이니까 이거를 콤비네이션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콤비네이션 부류로 들어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등호가 없다 치면 이걸 바로 콤비네이션 계산이다 이해를 하자는 거고, 자, 이어서 바로 갑니다. 같은 조건인데 오직 하나만 다르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뭘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야? 선택에 중복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 조건 같은 경우는 그냥 중복을 허용한 거니까 NHR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함수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은 각각이 다 다르므로 계산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함수가 또 워낙 오랜만이신 분들이 있을 거야. 특히 3학년들은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꽤 오랫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된다 좀 강조를 할게요. 자, 1, 2, 3 잡고 Y에도 1, 2, 3, 4, 5, 6 잡아. 정역과 공역의 벤 다이어그램을 적당히 그려주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함수라는 건 일단은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은 이 정의역을 봤을 때 이들의 원소가 몇 번씩만 출발하면 돼? 한 번씩만 가면 되겠지. 그래서 화살표를 하나씩만 날린다. 이건 만족하면 되니까. 자,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면 돼. 어떤 조건들이 어렵게 붙어도 기본적인 컨셉은 정역에 있는 원소들한테 가서 인터뷰했다는 거야.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넌 어디로 갈래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지금부터 원소 1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원소 1아, 너는 어디로 갈래? 그럼 1이 뭐라고 대답하죠? 6개 중에 하나겠죠. 6 곱하기 들어갑니다. 아무데나 화살표 날려. 자, 이제 원소 2한테 가서 또 물어봐. 야, 넌 원소 2야, 너는 어디로 갈래? 뭐라고 대답할까요? 6가지죠. 왜? 1대1이 아니니까. 또 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도 6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또 줘도 괜찮다는 거고, 원소 3한테 가서 물어봐도 얘도 뭐 6가지 중에 하나 가져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표기를 해주면은 6파이 3행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들려고 했으면은 중복순열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함수 문제는 중복순열로 이렇게 6의 3제곱 쳐버리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함수 개수였으니까 216 제출을 해주고, 자, 이제 1대1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 1대1 대응 아니라 1대1 함수야. 자, 이 그림 다시 돌아와서 1대1 함수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얘가 많아야 될까? 얘가 많아야 될까? 원소가. 얘가 많아야겠죠. 그렇지.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2대1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그 조건을 확인했으니까 바로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이라 너는 어디 갈래? 얘는 첫 봤다니까 그냥 6 곱하기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얘가 아까처럼 이한테 화살표를 줬어.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는 이한테 화살표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1대1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선 곱하기 5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 남은 5개 중에 하나를 화살표를 주시겠고요. 그럼 마지막에 3한테 가서 인터뷰 딸 때는 얘는 얘랑 얘를 피해야 되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끝납니다. 자, 이걸 표기를 해주시면 6p3이라고 표기해주면 되겠죠. 순열로. 여기까지. 1대1은 무슨 계산이다? 그냥 순열 계산이다. 괜찮니? 자,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하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나 2라고 해서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필기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나 2를 좀 적어봐. 아까 저희 강조했잖아. 1대1 대응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1대1 대응의 예시도 하나 그려놓자. 옆에다가. (1대1) 대응도 이제 항상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완벽히 똑같아야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남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중복하는 게 있어서도 안 되니까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정확히 똑같아야 되고 그냥 화살표를 이렇게 날려주면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계산법은 3팩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주면 그냥 이 1대1 대응 함수는 n팩계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자, 이게 1대1 대응으로서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필기를 해두시고, 자, 이제 이어서 콤비네이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또 선택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거 이제 대조관계가 다 결정이 돼 있고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가 화살표를 3번 날리죠. 그럼 화살표 다 날렸다고 쳤을 때 치역의 원소는 몇 개가 되죠? 몇 개가 될까?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막 날릴 거 아니야, 3번, 그지? 치역의 원소가 1개일까, 2개일까, 3개일까? 좀 쉬운 말로 바꿔줄게. 여기에 6명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선택을 당하는 원소는 몇 개일까? 3개입니다. 왜죠? 저 발문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은 말로 모든 함수값은 같지 않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중에서 3개를 그냥 골라. 이게 20까지가 나오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1이 좋아, 3이 좋아, 5가 좋아, 이게 1, 3, 5를 골랐다고 치자. 고르는 순간 무슨 배열된다? 자동 배열된다. 작은 애가 누가 되겠어? 작은 애가 F1이 되고 중간 애가 F2가 되고 큰 애가 F3이 된다. 자동으로 화살표가 날아가니까 선택만 해주면 된다 해서 6C3으로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마지막 갑니다. 이제 마지막은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3, 5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치역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 표현 좀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바꿔서 말해주고 있거든. 그 이유는 최근 3개년 평가원 확통 기출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에 제한을 거는 기출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 동안 계속 어려워졌고요. 특히 확통 수능 보실 분들은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게 H로 들어가게 되면 치역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를 다 나눌 건 아니고 그냥 바로 계산 들어갈 거야. 6H3. 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내가 1,1,1을 선택할 수도 있고 1,1,3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1,3,5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거는 치역이 1개인 거고 이거는 치역이 2개인 거고 이거는 치역이 3개인 거야. 근데 내가 선택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배열이 또 자동으로 가겠죠. 배열은 자동이야. 내가 112를 선택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1로 가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1, 1, 3을 선택하게 되면은 큰 게 F3이니까 가지고 나머지도 자동 배열이고 이런 식으로 배열은 모두 출제자가 해주기 때문에 그냥 H 조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함수 계산법 괜찮나요? 그래서 56번으로 좀 정립을 해두시고요. 요거 이용한 유형 요원들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57번 문제, 기본 문제 한번 읽는 법만 배워볼게요. 이 유형은 외적 상황이라는 건데, 자, 쉽게 얘기해서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많이 보이는 뭔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상황의 문제에 관한 걸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 바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길게 나올 테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겠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읽었을 때 초코레몬 사과 위에다가 서로 다른 세 개라고 적어보자. 이게 일단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여기 지금 금요일반이라서 대부분 그 정도는 그냥 바로 생각이 되겠지만은 순열과 조합을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서로 다른 거냐 같은 거냐를 구분을 못합니다. 자, 지금 일단 마카롱 가게에서 파는 3가지 맛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맛 3개가 준비가 돼 있다. 한글로 읽으시고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나는 5개를 사긴 할 건데 5개를 살 거면 중복이 허용이 돼 있겠죠. 사지 않는 종류의 마카롱이 있을 수 있다. 밑줄 치고 빈 바구니 허용입니다. 그럼 끝났죠 뭐. 이 3가지 맛 중에서 그냥 중복을 허락하여 5번 골라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는 법만 배워서 갑시다. 계산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갑시다. 아, 이때 이 문제 살짝만 변해볼게. 이 문제가 같은 맛의 마카롱은 5개 이상이 아니라 3개나 4개면은 3H5로 끝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5개 이상을 굳이 언급해준 이유는 그냥 H로 한 줄 풀이를 끝낼 거면은 재고가 충분해야 되는 상황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스텝 1의 문제들은 아마 대부분 재고를 충분히 비축을 해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5개를 사는데 각각의 맛에 가게에 5개 이상이 있으면은 5개를 몰빵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몰빵이 되냐 안 되냐를 항상 재고가 충분하냐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스텝 2 올라가면 저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볼까? 58번? 58번. 자, 이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올 텐데요. 조건은 딱 하나 더 붙었습니다. 병아리 인형을 2개 이상 택하는 경우를 선택하라 했어. 자, 처음에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세 종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인형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인형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그때 각각의 인형은 5개 이상이 있다. 또 스텝 1이다 보니까 재고가 충분하다. 재고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또한 하나도 선택되지 않은 인형이 있을 수 있다. 몰빵 가능 빈 바구니 허용해줬죠. 자, 바로 가자. 자, 선택하는 상을 좀 바꿔보면은 3HO를 바로 써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병아리 인형 2개 이상 하는 걸 고려를 지금 안 했죠. 그래서 3HO에다가 뭘 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뭔가 보채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몇 개 이상 줘야 된다는 조건이 계속 나올 거야. 그죠? 보채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그냥 주고 시작하세요. 처음에 그냥 주고 시작하자. 내가 원래 5개를 사려고 했는데 그 중에 병아리 인형을 2개 이상 사라고 했잖아. 그지? 2개 이상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2개 이상이면 최소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일단은 2개를 사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2개를 먼저 고른다면 치면은 몇 번만 더 사면 되는 거야? 3번.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거 잘 고려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 병아리 인형을 2개 이상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병아리 인형을 2개 택하는 경우라고 했으면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2H3이라고 써야겠죠. 지금은 일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H3으로 계산 끝내주면 됩니다. 자, 문제 읽는 것만 배워가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6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아래 62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일단 시작은 서로 다른 4종류 확인을 해주고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4H10으로 깔끔하게 끝낼 문제인데 조건이 밑에 있네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4종류의 과일을 적어도 1개씩은 산다. 전부 다 적어도 1개씩은 일단 사놓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딸기, 복숭아, 사과, 귤을 일단 내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두고 쇼핑하자는 거죠. 자, 하나씩 담았으면은 10개 중에 4개를 샀으니까 나는 몇 개만 더 사면 되겠어? 6개. 괜찮아? 그리고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더 사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4H6 써서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된다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보채는 애가 있으면 먼저 준다. 이제 조건이 있으면 먼저 사고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64번은 쉽긴 한데 이거 문제 분류를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빈 바구니 허용하지 않는 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서로 똑같은 거라 했으니까 서로 같은 객체다, 서로 같은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합시다. 서로 같은 물건들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여기에 빈 상자가 없도록 약간의 변화구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 말이 빈 상자를 허용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4H12로 바로 가도 괜찮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빈 상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는 최소 몇 개라고 말을 바꿔줄 수 있어? 최소 몇 개는 가져간다? 1개씩은 넣고 시작한다. 1개 시작. 1개를 넣고 시작이라고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A, B, C, D 바구니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바구니에 그냥 숫자 1씩 하나씩 배부를 해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몇 개의 공이 남아있죠? 8개 공이 남아있죠. 그리고 뭐 더 넣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그냥 4H8로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확인한 이유는 이게 서로 같은 대상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는 배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안 하죠. 그래서 서로 같은 대상인 걸 확인시켜준 이유는 이거는 계산에 따라서 C 또는 H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랑 좀 반대편에 있는 거는
그 내가 배부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서로 다른 물건들일 때는 서로 같은 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일 때는 순서가 있게끔 배열을 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빈 바구니 허용이냐 안 하냐에 따라서 P 또는 파이로 진행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 네 가지 유형은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 시간도 언급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하면 네 가지 표현 가져가시고요. 자, 64번 문제 읽는 법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내려가죠. 자, 스텝 2 중복조합 갑니다. (118번) 문제부터 좀 가볼게요. 아까 앞에서 연습했던 그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세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두 덩어리가 들어와서 계산을 일단 2번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저기 서로 다른 항이 3개가 있으니까 전개를 한다라는 거는 저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 선택을 거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얘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항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하여 분배 법칙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앞이랑 뒤랑 더할게요. 자, 근데 이대로 끝내면 문제가 될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앞에서 전개된 항들과 뒤에서 전개된 항들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누구랑 누가 겹치죠 지금? 누구랑 누가 겹치지? B 빼기 C랑 B 빼기 C가 겹치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할 건데 만약 그 4번의 선택 중에서 A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B와 C로만 구성된 항들이 나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하는데 뒤에 있는 D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면은 B와 C로만 구성된 항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겹쳐 안 겹쳐? 겹치지. 그거 한번 빼주면 되겠지. 바로 갑니다. 자, 모양 좀 잡아볼까요? 그냥 앞뒤로 문자 떼고 B 빼기 C의 4제곱이라는 식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겹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자, 뺍니다. 뭘 빼면 될까요? 서로 다른 2개의 항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면은 이게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앞에 있는 식덩어리랑 뒤에 있는 식덩어리에 문자가 다 다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118번 문항. 교집합 빼는 거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119번도 바로 풀어볼게요. 이건 뭐 기본적인 정수론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시작하면서 앞에 준비된 숫자 받아주면은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번을 선택을 할 건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OH6인데요. 지금 뒤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곱해보면 그 값이 누구의 배수다? 100의 배수다. 라고 읽는 수가 약수배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 숫자를 무슨 분해하셔야 될까? 소인수분해해야 됩니다. 약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해주면은 2를 2개를 갖고 있고 5를 2개를 갖고 있잖아. 자, 그럼 100의 배수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100의 배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6번의 선택 중에서 고체는 애가 있으면 먼저 주고 시작을 했잖아. 2를 2개 선택하고 5를 2개 선택하고 나서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지. 자, 그럼 6번의 선택 중에서 2개는 이미 2를 선택했고요. 2개는 이미 5를 선택했고 그럼 남은 2번만 선택을 더 해주면 되는 거겠죠. 물론 2랑 3을 더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냥 OH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식 작성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6C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수를 소인수분해해서 그들을 먼저 낚아채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을 먼저 낚아채웠을 때 그 숫자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119번이었고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이제 121번 문제를 통해서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아까 앞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확장을 해서 자연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홀수와 그리고 짝수까지 한 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지금 홀수라고 걸려 있고요.
홀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를 홀수 또는 짝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홀수를 한번 표현해보자. 만약에 x, 이 친구를 홀수로 보고 싶을 때, 자, 홀수라는 게 뭘까? 2의 배수에다가 몇을 더한 거지? 1을 더한 거지.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2x 프라임 그럼 먼저 불러올게. 2의 배수에다 1을 더할 수 있잖아. 그지? 더할 수 있죠? 플러스 1고 괜찮지?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얘도 홀수 아닌가? 얘도 홀수 아닌가요? 2x 프라임 더하기 1로 표현할까 빼기 1로 표현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 x 프라임이라는 동생을 불러오는 이유는 얘를 몇 이상으로 세팅하기 위함이었죠? 맞아. 의미하는 정수를 세팅하고 싶어서 이 동생을 불러오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x 프라임은 0 이상이라고 세팅을 해두고 시작하자. x 프라임이 0 이상일 때 1을 더해야 될까 1을 빼야 될까 홀수를 표현할 때는 더해야 된다. 왜? 빼기 1은 0 빼기 1 누가 포함이 되는 거야? 음수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홀수라는 말 자체가 자연수인 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1이 아니라 빼기 1로 더하기 1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겁니다. 자, 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어서 짝수도 바로 옆에다 써놓을게요. 홀수 옆에 짝수도 한번 써놓자. 이 발문이 만약에 짝수로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짝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인 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번에도 동생 x'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볼게. x라는 게 짝수라고 한다면요. 일단 2x'을 불러올래. 자, 근데 이대로 두면 일단 짝수인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누구죠? 0이죠. 0은 짝수가 아니에요. 자, 0은 짝수가 아니에요.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2를 더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짝수 표현과 홀수 표현을 한번 배워서 적용을 해봤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홀수만 있으니까 x, y, z 전부 다 이 모양으로 한번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2x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고요. 2y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고 2z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서 이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은 그 우변에 있는 숫자 13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2를 3번 넘기면은 그리고 2를 나누면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2로 나누면서 5가 되겠죠. 자, 이들이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순간에는 뭘 쓸 수 있다? h를 쓸 수 있다. 그래서 NHR 3H5로 계산 끝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에서 출발하여 자연수를 변형하는 방법과 홀수와 짝수를 변형하는 방법까지 배웠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들이 아마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을 테니까 좀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 아, 얘는 풀까? 얘는 그냥 힌트만 줄게. 보면은 여기 x, y, z, w 중에서 파워가 큰 애가 누구야? w지. w의 영향력이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풀 때 앞에 뭐가 1이 아니라 있으면은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케이스 나눠서 세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계산 생략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이거 괜찮은데? 자, 123번 한번 발문 확인해보자.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그냥 말 없이 다녀오셔도 괜찮아요? 자, 갑니다.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1학년 때부터 적어도라는 단어를 받으면 여사건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고 홀수다의 반대말이 뭘까? 홀수가 없다죠. 한번 써볼까? 홀수가 없다. 그럼 이거를 홀수가 없다라고 써놓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맨 앞에 대전제가 중요합니다. 의미 아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홀수가 없다라는 거는 짝수일 수도 있는데 뭐도 포함하셔야 되는 거야? 0도 포함해야 되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A, B, C가 처음에 자연수라고 시작했으면 0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의미 아닌 정수, 즉 0 이상이라고 보장을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도 홀수가 아니면 0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A, B, C가 짝수 또는 0이 되는 상황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자, 표현 들어갈게요. A를 일단 짝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A 프라임의 2배를 곱할게. 괜찮아? 근데 아까는 여기에 자연수일 때 여기에 2를 더했잖아. 지금은 더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안 더해야겠죠. 왜? 그게 0이 되는 것도 한 번에 셀 수 있잖아.
이 A'을 0 이상이라고 세팅하는 순간 이 A'은 0, 2, 4, 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짝수 또는 0이 되는 거를 한 번에 잴 수 있잖아요. 괜찮니? 좋습니다. 자, 그럼 A를 2A'로 전부 다 B도 2B'로 C도 2B'로 이용을 좀 해서 식을 바꿔줍시다. 앞에 있는 식을 좀 바꿔주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2로 바로 나눌게요. 그러면 6이 되겠죠. 이 경우의 수는 지금부터 H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3H6으로 계산이 되고 콤비네이션 바꿔주면 86인데요. 47에 28가지가 정답일까요? 정답인가요? 아니죠. 왜? 내가 무슨 사건 풀이를 썼으니까. 여사건을 썼으니까 항상 전체에다가 빼줘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전체 사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끊어야 돼, 문제를. 여기서 끊고 의미 아닌 정수를 세팅했을 때가 전체 사건이다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저 상태로 바로 풀이를 해주면은 전체 사건은 3H12로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래서 3H12 전체 사건 또 계산을 해주면은 14C 12가 되니까 7 곱하기 13 계산해주면은 91이 되겠죠. 91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 28을 빼면 정답이 나옵니다. 91 빼기 28 해주면은 6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여사건이 좀 결합된 문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왔네요. 이 친구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연수 말고 음수인 조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124번 갑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면요. 중복조합 방정식 못 푸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역대 평가원 기출 문제 포함해서 다 알려줄 거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음수까지 처리하는 방법 확장을 해볼 텐데 이게 뭐 음수든 자연수든 일단 핵심은 그 동생 A'을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작이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닌 관계로 이들을 동생들을 이용해서 좀 표현해 볼게요. X라는 거를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X'을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여기에 1을 뺐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X' 동생을 데려오는 이유는 얘를 의미 아닌 정수로 세팅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건데 0에다가 1 빼면 그게 몇입니까? X' 빼기 1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X라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X를 X'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괜찮아? 그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 이상이라고 나오면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 3 이상이면 마 3. 괜찮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전부 다 이렇게 Y도 Z도 똑같이 바꿔서 식을 좀 바꿔볼게요. 앞에서부터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1 그것들을 모두 더해서 8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3번 덧셈으로 넘겨주시면 X'과 Y'과 Z'을 더해서 11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 친구들은 의미 아닌 정수인 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3H11로 계산 끝내줄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주면은 13C11이고 6 곱하기 13 계산 쳐주면은 정답이 78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수도 이제 괜찮겠어?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배수만 표현하면 끝납니다. 자, 요거는 좀 결합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125번. 배수 표현이 아마 뭔가 있을 텐데 일단은 126과 127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6 들어갑니다. 문제 읽을 때 첫 줄에서 의미 아닌 정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H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가족권을 일단 읽어보자. 가족권은 저 5개의 문자 중에서 이 5개의 서로 다른 문자 중에서 3개가 0이 되게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5개의 문자 중에서 누가 3개가 0이라는 건데를 내가 선택을 해야겠죠. 5C3 시작 괜찮아? 이거 내가 선택해야 돼요. 출제자가 결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C3으로 풀이가 들어갈 거고 자, 이어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 B, C를 0으로 선택했다고 치자. 이때 중요한 거. 3개가 0이면은 2개는 0이? 아니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3개가 0이라는 말은 2개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뭘까요? 의미 아닌 정수인데 0이 아니면 무슨 수일까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오답 나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를 0으로 보고 싶어서 갔으면은 D랑 E는 자연수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등식 그냥 또 가져와 주면은 앞에 세 개는 그냥 0이니까 D 더하기 2는 8에서 시작을 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자연수 1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처럼 동생을 불러와 D'을 불러와서 더하기 1로 표현해 주면은 우리는 D의 동생 D'을 이용하여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바꿔주면요. D' 더하기 1과 E' 더하기 1로 바뀌겠고 둘이 더해서 8이고 넘겨주면은 D'과 E'을 더해서 6이 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H를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번 선택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주면은 76이 되겠죠. 7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앞에 뭘 계산해놨죠? 53을 계산해놨죠? 동시에 성립이 돼야 할 테니까 정답을 10 곱하기 7, 70까지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괜찮나요? 핵심은 저 콤비네이션이야. 그러니까 뭔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뭐라고 특정을 했으면요.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127번. 자, 이번에는 양의 정수 체크를 해야겠죠.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즉 1 이상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프라임을 불러오긴 해야겠고 그 프라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나 조건을 보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얘를 2에서 직접 살까 아니면은 여사건으로 풀까? 자, 저거를 직접 살까 아니면은 전체에다 이거인 걸 뺄까? 뭐가 더 이득일까? 빼는 게 이득이죠. 딱 한 번 세니까. 그럼 여사건 풀이로 들어가겠다 결심을 하자. 이 나 조건을 읽고 보통 이렇게 이퀄에 낫이 붙어 있으면 여사건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려를 잠깐만 고민해 보니까 얘가 이득일 거란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풀이는 나올 수 있는 전체의 경우에다가 여사건을 뺄 거야. 자, 전체 경우 바로 들어갈게. 전체 경우는 얘를 고려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니까 양의 정수인 것만 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가조건에 있는 방정식 바로 바꿀게요. x' 더하기 1부터 전부 다 똑같이 바꿔줍니다. 자, 그들을 모두 더했을 때 6이니까 2를 4번 넘겨주면은 x', y', z', w'. 자, 계속 강조합니다. 이들은 뭐가 아닌 정수가 됐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됐다. 0 이상이니까 h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h를 들어갈 거고 2니까 4h2를 전체 케이스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해주면 5c, 10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자, 그럼 내가 10가지 좀 기록을 하시고. 이 10가지 중에서 이제 내 여사건을 뭘 셀 거냐? x랑 w를 같은 숫자로 취급하는 거 한번 세볼게요. 일단 뭐 정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여기로 돌아와봐. 여기서 그냥 생각을 하자. 얘랑 얘가 일단 몇일 수 있죠? 가장 작은 거? 00일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몇몇일 수도 있죠? 1일 수도 있지. 그 밑에는 2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옆에 2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케이스 세서 세주면은 여기는 몇 가지냐면은 00이니까 그냥 2h2가 되겠죠? 여기는 1 더하기 1이 이미 2가 됐으니까 뭐 선택을 더 안 합니다. 2h0 한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 케이스 10가지에다가 3c 3가지에다가 하나 빼주면은 우리가 제출해야 될 정답은 6가지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부정 조건이 딱 하나일 때는 여사건이 좀 편하다.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나왔다.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방정식에 관한 모든 문제를 알게 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표현으로서 이 배수 표현,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관한 표현까지 들어가 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몸 너무 비트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주고 거의 다 끝났어. 자, 문제 한번 시작해보자. 자연수 발문 체크했으니까 그 프라임을 불러봐야겠다.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첫 번째는 그냥 변형을 할 방정식이다. 읽어주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천천히 보시면은 자연수 네 친구 중에서 어떤 한 친구만 5로 나눈 나머지가 4이다 했고요. 그렇지 않은 세 친구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했는데요. 이 4명 중에서 그래서 누가 나머지가 4라는 거죠? 내가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4C1로 들어갑니다. 4C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C를 하나 골라주는 거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A라는 친구를 이제부터 표현을 하기를 A라는 친구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이다. 5A'을 먼저 불러와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둘 중 하나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야. 더하기 4를 쓸 수도 있지만 같은 의미로서 마이너스 1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뭘 선택해야 될까요?
더하기 4죠. 왜? 얘가 뭐라 했어, 맨 처음에? 자연수라 했잖아. 여기 0 빼기 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5a' 더하기 4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b, c, d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그냥 5a' 3이 되겠죠. 5b'3 이런 식으로 cd도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4c1 곱하기는 들어갔으니까 저 가족분에 있는 방정식 변형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전부 다 대입해줍니다. 앞에서부터 5a' 더하기 4, 5b' 더하기 3, 5c' 더하기 3, 마지막으로 5d' 더하기 3까지 표현하고 모두 다 더해서 33이 나와야 된다. 다 더해볼까요? 자, 더해주면 13이 넘어가면서 20이 넘어가겠고 5로 나눠주면은 최종식은 프라임들끼리 더해서 4가 되겠죠. 자, 이들은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됐으니까 h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자, 마무리하시면은 4h4 계산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7c4를 계산해 줄 수 있고요. 765, 321이니까 35 나왔는데 35에다가 아까 계산해 둔 거 4 곱하기까지 들고 갑니다. 따라서 케이스는 140까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 괜찮니?